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치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치매의 그림자를 숨기고 있었던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을 뒤흔든 진실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듯 말하곤 했지만 사실은 어느 날보다도 더 고요하고 외로운 새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흐려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이 길어지다 보니 정희 씨 손이 잠시 멈추더니 무심코 간장병을 다시 들어 냄비에 붓고 말았죠. 이미 한 번 간장을 넣어뒀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린 순간 부엌 문가에 서 있던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2번 넣으셨어요.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말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그 안엔 묘하게 단정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서 내가 맞다고 확인하는 사람 같았달까요? 정희 씨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가볍게 웃으며 넘기려 하셨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랬지 뭐. 누구나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연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 씨의 실수를 마음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적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눈빛을 보며 정희 씨는 말하지 못한 작은 불편함이 가슴속에 스며드는 걸 느끼셨습니다. 며칠 후 제사 준비가 덜 된 것이 있어 2 사람은 다시 마트에 갔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은 정희 씨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펜과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릴게요. 정희 씨는 늘 하던 대로 펜을 들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서명 모양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 몇 글자인데도 손끝에서 맴도는 느낌이 들어 잠시 멈춰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명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 말이 작게 들렸지만 정희 씨 마음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남이 다 보는 자리에서 실수했다고 지적받는 기분 누구라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겨우 서명을 마치려던 찰나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이거 할인 적용이 안 됐네요. 다시 계산할게요. 다시 카드를 꺼내려던 순간 정희 씨 손에서 카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각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 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단순 계산인데도 자꾸 실수하시니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옆 손님들이 둘을 바라봤고 그 시선이 정희 씨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뿐인데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지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와선 정희 씨 앞에 앉아 치매 초기 증상 글을 보여줬습니다. 반복 실수, 판단력 저하, 물건 분실 요즘 어머니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정희 씨는 당황한 나머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본인은 잘 모르셔요. 치매는 본인이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대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증상으로 몰리는 듯 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중에도 지연 씨는 그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계속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는데 이제는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혜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눈에는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니? 지연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좀 걱정돼요. 민수는 난감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때 마음 한복판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생기는 걸 느끼셨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곱씹다 보니 마음이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걸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혜 씨는 속삭이듯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난 지금 어디가 잘못된 걸까? 내가 흔들리는 건지 누가 나를 흔드는 건지. 어쩌면 이 작은 균열은 시작에 불과했던지도 모릅니다. 정혜 씨의 마음은 아직도 스스로를 믿고 싶어 했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그 믿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곧 더 큰 오해와 진실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 마음에 오래 남으셨을 겁니다. 정혜 씨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하셨지만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으셨죠. 내가 그 정도로 이상하게 보였나?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그날 이후 오히려 더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정혜 씨가 무언가를 놓치면 그 순간을 빠짐없이 잡아내고 메모하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불편한 기류는 점점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차를 마시는데 지연 씨가 조심스러운 듯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나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요양원을? 갑자기 아니야. 지연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 어머니 요즘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정희 씨는 바로 옆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두 사람의 말이 한 문장 한 문장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죠. 민수는 난감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상황이 아니라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지. 지연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서명도 못하시고 카드도 떨어뜨리시고 요즘 실수 반복되는 거 못 느꼈어? 나만 이런 건 아닐 텐데. 정희 씨는 문 뒤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사람인가? 지연은 마지막 말에 묘하게 힘을 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재산 관리하시잖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 그 말은 정혜 씨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재산. 요즘 지연 씨의 관심이 유난히 그쪽에 쏠려 보였던 이유가 조금은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가 동네 슈퍼에 나가 잠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죠. 그 집 어르신 요즘 많이 깜빡한데 며느리가 걱정 많다더라. 요양원도 알아봤다잖아.
정희 씨는 손에 들린 콩나물 봉지가 그대로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 계셨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뜨겁고도 차가운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지연 씨가 먼저 말하고 다닌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전보다 훨씬 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가 조심스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머니가 잠시 언니 댁에서 쉬다 오는 건 어떠세요? 정희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니? 그런 뜻 아니에요. 지연 씨는 급히 손을 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쩐지 숨길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냥 잠깐 쉬시라는 거죠. 어머니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이야. 며칠만 쉬다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된다는 말이냐? 정혜 씨의 목소리는 떨림을 억누르려는 듯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대답한 건 지연 씨였습니다. 짐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정희 씨에게 결정 통보로 들렸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정희 씨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정희 씨는 옷을 접으며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상해 보이나? 실수 몇 번 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니면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런 결정을 하고 싶었던 걸까?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정희 씨는 그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야?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지연 씨가 나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는 배웅이라고 했지만 표정에는 미묘하게 숨기지 못한 홀가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오세요. 조금만 쉬고 오시면 돼요. 정희 씨는 한참 동안 지연 씨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쉬고 오마. 하지만 그 말은 쉬러 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쫓겨나는 사람의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정혜 씨가 집을 나선 뒤 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엔 깊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야? 지연 씨는 잠깐 멈칫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수 씨, 이게 맞아.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인지 욕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묘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정혜 씨를 둘러싼 진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죠. 정혜 씨가 언니 댁으로 떠난 지 이틀쯤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어딘가 침침한 느낌이었다고 민수 씨는 나중에 말하더군요. 어머니의 물건이 빠져 있는 자리들, 문을 열면 비어 있는 방, 그 모든 게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그 빈자리에서 안도감을 먼저 느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침착하고 어색하게 밝았고 무엇보다 행동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정혜 씨가 떠난 다음 날 지연 씨는 갑자기 서랍장과 서재, 문서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치우는 게 아니라 찾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민수 씨의 말입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하나둘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들, 부동산 서류, 보험 공문, 연금 내역. 정혜 씨가 평생 꼼꼼히 관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는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유난히 예민했고 중간중간 뭔가를 메모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연 씨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서류 하나를 보더니 얼굴빛이 순간 바뀌었죠. 종이를 잡는 손이 미묘하게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은 것처럼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 씨는 황급히 그 서류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고 뒤에서 그 모습을 본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어머니 서류 정리하는 중이야.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흔들리고 뭔가를 감추려는 조급함이 스쳤죠. 민수 씨는 눈앞의 아내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르는 방향으로 아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한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언니 집에 머물던 정혜 씨는 하루하루 불편한 마음을 숨기기 힘들었습니다. 언니는 정혜 씨를 위해 따뜻한 밥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었지만 정혜 씨의 마음은 자꾸만 불안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까? 언니가 물었을 때도 정희 씨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로 풀어놓으면 눈물이 먼저 날 것 같아서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그 말들이 귓가에 돌돌 말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내가 헛소리하고 다닌다던데? 며느리가 많이 걱정한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는 이미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난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러던데 너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언니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정혜 씨는 손을 꽉 모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속에서는 분노보다 더 깊고 무거운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그 무렵 집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우연히 지연 씨의 서랍을 열었다가 작은 약봉투들을 보게 된 겁니다. 봉투에는 병원 이름과 인지기능 검사, 신경과 진료 같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지연 씨의 이름이 찍힌 진단 결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얼굴색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내 이름이잖아. 지연 씨는 완전히 얼어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그제야 무너져 내리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나 요즘 이상해. 기억이 자꾸 날아가고 말도 뒤섞이고 그래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의심하면 내 문제가 조금은 덜 무서울 줄 알았어. 민수는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 혼자 이렇게 아팠던 거야? 지연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가 먼저 그러는 거면 내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말은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절절함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가가 아내를 부둥켜 안으며 말했다고 해요. 왜 말 안 했어? 난 내 편인데. 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말하면 나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그 순간 민수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혜 씨를 향한 오해, 지연 씨의 과한 반응, 그리고 그 틈에서 흔들리던 어머니의 마음. 모든 건 결국 두려움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어떤 병보다 무섭다는 마음의 두려움 말이죠. 그리고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 모두를 지켜야 할 때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정희 씨는 아직 이 진실을 모른 채 언니 집 한구석에서 혼자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언니 집에 머문 지 열흘째 되던 날 결국 결심을 하나 하셨습니다. 지연 씨가 보여줬던 치매 증상 목록, 동네에서 들었던 소문, 그리고 최근 반복된 작은 실수들까지. 정말 내가 이상해져 가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자라나더군요. 그래서 결국 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 내가 정말 이상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왜 그래? 너 멀쩡해 보여. 정희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게 진짜 멀쩡한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언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언니도 알았으니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날 정희 씨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의 시선이 너무 날카로웠던 것 뿐인지. 검사를 마치고 의사를 다시 만났을 때 정혜 씨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결과 나왔습니다. 정혜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인지 테스트, MRI, 혈액 검사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네. 나이에 비해 아주 안정적이세요.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처음엔 기쁨보다 멍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였던 게 아니었어? 안도감이 가슴 깊은 데서 올라와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의사의 말이 정희 씨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어르신께 걱정된다고 하셨나요? 요즘 가족들이 먼저 오해하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정혜 씨는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탁 막혀서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수납 창구로 향하는 길. 정희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치 옆에서 작은 약봉투 하나가 살짝 튀어나온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으려고 살짝 허리를 굽히는 순간
봉투 한쪽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희 씨의 손이 덜컥 굳었습니다. 이름을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병원명, 신경과 인지기능 저하 의심, 추가 검진 권유. 그 순간 정희 씨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그대로 멈춰버리셨습니다. 지연이가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며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연결되어 갔습니다. 지연 씨가 요양원 상담을 먼저 알아본 이유, 실수들을 과하게 증상이라 말하던 태도,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돌린 시점, 그리고 서랍 속에서 서류를 숨기던 그 표정까지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정희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병원 의자에 앉아버리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애였어? 그 작은 중얼거림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한편 집에서도 거의 동시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가 무언가를 감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니 지연 씨는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 손을 떠는 모습을 보였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왜 열었는지 잊어버린 듯 멍하니 서 있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 씨는 지연 씨가 쓰레기통에 버린 종이들을 정리하려다 찢어진 문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각들은 모두 한 사람의 정보를 가리키고 있었죠. 박지연, 신경과 진료, MRI 스캔, 기억력 저하. 민수 씨는 종이 조각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엔 질문이 수백 개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지연 씨는 거실로 나와 남편이 문서를 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민수 씨,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연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말하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 그 말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시어머니에게 칼처럼 향한 것이었죠. 어머니가 먼저 그러시는 거면 내가 덜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민수 씨는 그 말에 너무 아파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정말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지연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말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시간 정희 씨는 병원 앞 의자에서 약봉투를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저녁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버스가 하나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너 얼마나 무서웠니? 정희 씨는 실수 몇 번 때문에 집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실은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자신을 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먼저 불안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정희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싹트게 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혼자였으면 작게 중얼거리며 정희 씨는 약봉투를 가슴 가까이 끌어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만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진짜 진심을 확인해야 한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세 사람을 다시 한자리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버스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고 나온 약봉투가 가방 안에서 자꾸 부딪혀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것도 더 미루고 싶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확인해야 돼. 정면으로 마주해야 서로가 덜 아플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집으로 향하던 길, 민수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셋이 만나면 안 될까? 지연이도 엄마한테 드릴 말이 있어. 그 말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죄송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조용한 찻집 한쪽 테이블,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지연 씨는 벌써 울다 지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는 자리에 앉기 전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초조한 눈빛이고 며느리는 불안과 죄책감에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먼저 지연 씨가 두 손을 꼭 모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표정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책망도 비난도 없는 하지만 깊이 파고드는 눈빛이었죠. 지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꼬이고 기억도 자꾸 날아가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인정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말이 이어질수록 지연 씨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금만 실수하셔도 그게 저한테는 제가 아닌 사람을 대신 세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이상해지면 나는 조금은 덜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 씨의 눈이 슬며시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프고 또 너무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지연이 말만 믿고 엄마 마음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미안해. 정희 씨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상처와 오해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희 씨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에 지연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고 민수 씨도 눈을 깊이 감았습니다. 정희 씨는 지연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며느리의 손이 정희 씨의 손길에 조금씩 힘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니? 그녀의 말투엔 원망이 아니라 지연 씨가 그토록 원했고 두려워했던 이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무섭고 불안한 게 더 힘들어. 지연 씨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사람, 용서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란 건 원래 다 부족하고 무섭고 그럼에도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거야.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죄책감이 그제야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정희 씨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병원도 가보자. 내가 혼자서 그렇게 아파하는 줄 나는 몰랐어. 지연 씨는 놀란 눈으로 정희 씨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도 손을 뻗어 두 사람의 손을 함께 감쌌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해보자. 엄마도 지연이도 둘 다 내가 지킬게.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그 순간 이 집안에 오래 이야기되지 못했던 단어가 조용히 돌아온 셈입니다. 가족. 카페 밖으로 나오니 늦겨울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정희 씨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이 곁에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는 듯한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식구 다시 마음을 붙잡는 중이에요. 정희 씨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의 화해가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 사이의 상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하고 울고 잡아주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메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메움의 첫 순간을 정희 씨는 오늘 두 사람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